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설 연휴 명절에도 저희는 토론합니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의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어디 멀리 안 가거든요. 전부 다 모든 집안들이 여수에 있어서 그래서 뭐 당일날 뭐 차례 지내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는 설 보낼 때 어디를 좀 가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집에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낼 예정이십니까? 그 아시안컵 축구 결승을 보려고 나름 계획을 다 짜고 있었는데 4강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하여튼 뭐 잊어야 됩니다. 예. 이 설 연휴 되게 바쁩니다. 지금 뭐 가볼 곳도 많고 또 찾아뵈야 될 분들도 많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손잡고 이 가가호 친척 집에 다 들려서 맞아. 하루에 맞아. 떡국을 한 10그릇 정도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10살 드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호주머니가 대단히 두둑했거든요. 그게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맞아. 저 집에 가면 저 이모님은 뭐 10,000원 또는 뭐 20,000원 뭐 이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들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친척들 좀 방문합니다. 저희는. 그러세요. 요즘엔 오히려 또 와?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설날에만 설날에만. 새해 인사차. 그러게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막 뭐 당숙 집에도 뭐 가보고, 그렇죠. 뭐 진짜 먼 친척 집에도 가보고, 그게 언제 교류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문화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갈수록 해요. 그러네.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딱 당수까지만 알아요. 당숙을 그죠? 알긴 아버지의 알아요. 사촌이니까 예. 이렇게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이니까 자녀들한테는 당숙이잖아요. 딱 그 정도만 알아요. 저희 때는 막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의 조카 뭐 기본이었죠. 네, 기본이었죠. 예. 네. 요즘에는 그래도 당숙을 안다는 게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설 명절 연휴 되도록이면 많은 가족분들도 뵙고 인사드리는 날이니까 또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제 뭐 설 연휴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뭐 이번 주에 이 이야기가 나온지라 또 저희가 관심 갖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좀 진전된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발표했습니다.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육부가 밝혔죠. 전남권 공공의대 신설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뭐 27년, 28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서 차선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총평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는 뭐 좀 필요한 영역이었고 좀 늦은 감이 있었죠. 거의 한 19년, 20년 동안 의대 증원이 발목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일정 정도 한 2,000명 정도 늘린다고 한다면 아쉬운 것은 기존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 계획만 좀 발표했거든요.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좀 약간 열악하고 취약한 영역에 대한 신규 증설 문제는 좀 사라지고 증원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든 뭐 체계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 체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의대 증원 문제가 좀 나와서 신입생 증원 문제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총론적 측면에서는 좋지만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체계들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은 뭐 계속 추가로 좀 마련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 2035년까지 앞으로의 그 의료 체계나 변화 가능성 보면 한 15,000명 정도 의사 수가 부족한데 현재 2,000명 증원하면 한 10,000명 정도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00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수 전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도민들이 지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전남 지역 이것은 앞으로 5,000명 증원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는 2단계 차원에서 좀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뭐 기존 논평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나오는데 비꼬넌트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증언은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인원이 2,000명인데
이 2,000명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체 인원하고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 우리 이공계 영역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문학이라든가 좀 우리나라 과학기술 영역에 꼭 필요한 국가 경쟁력에서 꼭 필요한 이공계 영역에 대해서 블랙홀로 의대 증원이 좀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존재합니다. 예, 뭐 오늘 이야기 나눌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주신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뜯어서 이야기를 가는 시간 김석 총장님의 총평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실까요? 저는 뭐 김대희 총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동의가 좀 되는 측면이고 어쨌든 굉장히 좀 우리 지역에서 놓고 보면은 전남권 공공의대 뭐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인 힘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힘 빠지는 이야기인 건 사실이죠. 이번 차제 지방의대 설립에 대한 그러니까 권역별로 의대가 없는 것에 대한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발표해도 될 텐데라고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더 표현하는 것으로 좀 총평을 하고 그러니까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공공 의료 대책은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남도에서 순천대 목포대가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의사협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공동 대응을 좀 강하게 하겠다. 뭐 총파업도 뭐 예고하면서 이 명절 앞두고도 이제 의료 공백도 불가피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의사협회는 아니 우리를 밥그릇 지키는 집단들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기존 의사들은 어떻든 뭐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도 없이 그리고 또 의료 안정성, 의료 행위에 대한 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선 대책도 없이 이제 뭐 의대 신입 증원만 좀 확대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이 전문의 과정으로 따르거든요. 예. 의대 6년 과정과 인턴 1년과 또 전공의 수련 과정, 레지던스 과정들을 4년 합치면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해야지 이제 전문의 과정을 띄고 의료 현장에 보통 나오는데 30대가 넘어서서 네네 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뭐 건축사라든가 회계사 보면 다 10년, 11년 공부해요. 뭐 아나운서 과정도 굉장히 길잖아요, 고시처럼 그런 측면인데 어떻든 기존 의사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좀 존재할 거다. 왜냐하면 시장의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여전히 그 의사들만 배출한다면 서로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이니까 누구나 다 그것은 뭐 처음에 거부하는 의미 있고 처음에 저희도 사법고시도 결국 로스쿨 제도 하면서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변호사들도 기존 변호사도 반대했던 측면이 좀 있는 예. 거거든요. 다만 너무나도 의사들이 이제 임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나 보건 체계는 병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 산업이라든가 예방적 차원에서 의사들의 수요는 다양하게 필요한데 모든 의사들이 결국은 환자들을 만나는 임상 영역만 집중하니까 이제 그것도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재는 여수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나 특히 동부 지역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체계에서 3차 최상급 병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체계 이제 1차, 2차 의료 체계들은 많다면 결국 3차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만이 답을 줄 수 있고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다른 지역과 또 전남 지역이 요구하는 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서로 간에 될 건데 부족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의사 수가 부족한 영역은 또 의외로 반대를 안 하거든요. 병원들은 당장 채용할 전문의들이 없어가지고 막 서울에서 2배를 줘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좀 특히 의료 대책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낸다면 오히려 이것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명분도 줄 수 있는 좀 그런 측면인데 좀 아쉽다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그 안철수 의원이 피부과 의사만 2,000명 늘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사들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가 보건의료 체계 또는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왜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2035년에 15,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 통계와 이 정책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 전 대표의 말은 이건 뭐냐면 의사들을 굉장히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욕심쟁이 그리고 굉장히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못 박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의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직업군과 어떤 그 계층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보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특권층 욕심쟁이 또는 사익으로 이렇게 안철수 의원처럼 이 못을 박아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의사가 국가와 관련된 국가보건 정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쓰여질지 또는 공공의료 정책 과정에서 자기가 공공의료에서 어떤 내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명들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의사, 뭐 병원 이 체계 안에서 고민해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된 그 보험료 중에 여러 가지 수가들이 환자를 진찰하는 것보다 검사 수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 검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나 이런 거 중심보다는 진단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비틀어져 가고 있는 국가보건 체계를 좀 세우면서 그래서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의사 뭐 2,000명, 15,000명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지만 이 듣는 의사들도 되게 기분 나쁠 그러니까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지 않은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 같은 것들은 좀 서로가 삼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봐서 이번에 이제 기존 의과대학의 뭐 인원 정원 아니에요.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랬을 때 그 기본적으로 그 신입생 의대 신입생들을 배정을 한다면 그 신입생들 어느 영역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도 대학의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과라든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까다로운 노력들이 필요하는 뭐 의사의 꽃은 외과라 그러잖아요. 이런 외과 영역이라든가 또 특수 영역, 또 심장이라든가 심혈관계 이렇게 남들은 기피하지만 우리 의료 측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생들을 배출하려는 그 특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료 드라마 같은 거 의학 드라마 보면 다 외과예요. 네, 맞죠. 막 엄청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수술 때 막 이런. 피부에 물집 생기고 미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걸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이 의사회와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협의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3자가 모두 동의할 때만이 의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독소 조항이 될 거라고 저희가 모두가 다 예상했는데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어쨌든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공공의료 대책과 이게 연관성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양방 의사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방 의사들이나 또는 약사나 그러니까 전반적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간호사들과 의사와 한의사와 약사들과 이 관계는 그럼 어떻게 조정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공감대를 늘리고 핵심 논리가 될 수 있는 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 논리가 정부에서 좀 내놔야 되고 어떤 과감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라는 측면이 이번 의대 2,000명 증원의 주요한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런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현상이 어찌 될 것인가를 보는데면 결국은 아까 특수 영역, 꼭 필요한 영역과 또 상급 종합병원의 부족함이거든요. 1, 2차 의료 체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 결국은 이 3차 상급병원 체계와 또 공공 시스템, 특히 이제 도농 통합형 도시, 전남이나 뭐 경북이나 충북처럼 시골 지역이 모여 있는 그런 중소도시가 모여 있는 영역은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 물론 전라남도에서 보건소, 공공 보건소를 만들고 싶어도 그 보건소라 그런가요? 우리가 그 진주 의료원, 의료원이죠. 의료원. 도립 의료원이죠. 보건소 의료원하고 헷갈립니다. 보건소도 실제로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니 분들이. 보건소도 예. 보건소장님이 원칙은 의사여야 돼요. 근데 안 오잖아요. 의사가 7천만 원, 8천만 원 받고 오지 않거든요. 근데 보건소도 의사가 보건소장이 돼야 되지만 결국은 안 와서 결국 10년, 20년 동안 의사 없는 보건소가 대부분이듯이 지역의 공공의료원도 결국 전문의가 부족해서 안 오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과대학이 신설되거나 혹은 또 증원됐을 때 지역의 이런 공공 의료 보건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는 조건 하에 저는 증원이 돼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인기학과만 몰려버리면 인기 진료학과만 몰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의료 보건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대학 스스로도 자기 검열 또 자기 목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지역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증원을 2,000명을 한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를 몇 명씩 하겠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2,000명 증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검토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 어쨌든 지방의대 중심으로 정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확고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이 시점에서 정원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대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다만 좋죠. 체계와 골간을 잘 갖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일단 우리 의과대학 대부분들이 많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보건으로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면 국립대학 병원 중심으로 나름대로 갖출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의료 체계가 그렇냐고요? 아니잖아요. 특정한 병원 두 곳에 굉장히 중증 그렇죠. 환자들이 좀 몰려가고 있고 실제 우리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 재벌이 관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병원으로 이미 의료 민영화는 실시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의료 수가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병원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국가의 의료 체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그러면 누가 주도하고 있겠느냐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의대 설립이나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들보다는 국가 이 보건체계 안에서 수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TF나 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 내용을 들으면서 우려한 것이 아까 김석 총장님 이야기하셨거든요. 의료의 민영화 문제도 결국 2단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럼 좋다. 그러면 부족한 전남 지역 등 이런 쪽에는 의과대학을 새롭게 신설하되 어떻든 의사 수도 많아진다면 국민 건강 보건 체계에 벗어나는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내용도 열 것이다. 이런 좀 예측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번 정부가 워낙 국민들 내용은 받아주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속내는 결국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안에 이번에 발표안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이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가 공동의대 설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는 공공의료 체계의 확대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가지면서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자고 하는 우리들 바람과는 조금 약간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정부는 어떻든 향후 2035년을 계획을 말씀했지만 의사 인력 수급 현황들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인구 고령화 추세라든가 감염병 상황 또 지역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 불평등 영역 보고 이런 동향들을 보고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추가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저도 아까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소규모 특수 목적의 의과대학 그리고 계속 좀 우리가 요즘은 방사능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원자력 병원, 방사능 병원에 대한 특수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전남처럼 신규. 그래서 앞으로 신규 의대 영역은 전남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강원도 꼭 기존에 좀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했던 지역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기하고 원자력 병원에 대한 수요, 또 의료 산업에 대한 수요 이걸 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예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꿈꾸었던 의료 민영화 영역도 같이 좀 패키지로 2차 단계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야기 다음으로 나눌 것이 그러면은 정부 발표 이후에 전남도의 그 유치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는가, 뭘 좀 바꿔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면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김석 총장님? 저는 지금 현재 일단은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공동 단일의대를 설립하는 데까지 굉장히 난항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이 좀 있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일단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번에 2,000명 증원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공공의대 신설로 가기 위해서는 몇 스텝이 더 남은 거라고 포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의대 정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전반적 보건 체계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모든 이 전남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좋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권역별로 지금 현재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이다. 그러니 전남에도 의대 설립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발표하라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26년, 27년에 교육부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것 관련돼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차제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그 선거에 그러니까 거대 여당에게도 이 부분을 공약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된다. 그러려면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도지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지금 이 총선 기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각 전남 도당에서 또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을지 유권자들의 또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제 맨 처음에 총론에서 김대희 총장께서 이공계가 또 위태롭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00명이 늘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수시에 합격해도 뭐 빠져나간다고 하고 이거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전부 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은 좀 언급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발표 직후에 그 다음 날에 한 대형 입시 학원에서 의대 설명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의대 쏠림 현상이 부족한 건 맞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공계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총론 주셨으니까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그 문제 중요한 문제라 보거든요. 국가 경쟁력은 물론 의료 보건 서비스도 있지만 국가 경쟁력은 전 지구적으로 200개 이상의 나라들에 가지고 있는 어떻든 경쟁력 문제거든요. 예. 또 과학 기술의 측면도 있는 거고 기초과학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수 인력들이 결국은 특정 학문으로만 다 몰려버렸을 때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들, 뭐 반도체라든가 우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적 측면들은 이공계나 기초과학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그래서 유능한 과학 인재들은 과학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특수한 뭐 이공계 영역의 전문 대학으로 가서 과학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틀이 있었는데요. 어떻든 이제 선생님들은 우스갯소리를 해요. 전국의 대학 입시 보면 이공계 쪽에 1등부터 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3,058명 기존에 의과대학이 신입생이 3,058명이니까요. 저 밑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해 3,058명이 다 차면 그 다음은 에서 치대, 약대로 가고 가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다시 전기공학과,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이 순서로 간다. 옛날에는 어떻든 기초 공대를 간다면 굉장히 천재들만 갔던 건데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특수 영역으로는 다 빠져버려서 그것도 경제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임금 체계를 보고 안정적 직장으로만 빠지면 10년, 20년, 30년 그 연구 과정이 필요한 기초과학은 토대는 무너질 거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결국은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들로 강력히 요구가 있고 그러면 이공계 영역도 어떻든 그 수업료라든가 연구 과정에 R&D 예산도 좀 강화시켜내고 수업료도 거의 뭐 무료화시켜서 우수 인재들이 오히려 이공계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에서 R&D 예산 1조 원 깎이면서 이공계 영역 석박사 과정도 급여마저도 다 깎아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뭐 회복이 됐습니다만. 1조만 깎인 건 아니죠. 네. 하여튼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불안한 사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수익을 고도로 올릴 수 있는 이 직업군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대를 나오면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시험이 있긴 하지만 이 매력적인 이 직업군에 대한 이 학문에 대한 요구들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뭐라 할 수 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이 학문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건데 고소득 또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직업군에 대한 것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거는 사회적 불안이 가져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나름대로 계층화된 직업적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좀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안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입시 설명회에 예를 들어서 마치 그 다음날 입시 설명회에 모두 다 참석
저라도 참석할 것 같아요. 2,000명이 느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고3 아이가 있고 고2 아이가 고1 아이가 있다면 의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욕망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등급화된 사회 또는 뭔가 직업적 차별이 있는 사회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이번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공공의료와의 어떤 포커스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입학 설명회에서 설명되면서 이번에 증원되는 2,000명에 대한 의대에 가는 그 정원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영역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특히나 지방대학교의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좀 설명되면서 그래서 교육부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의대가 되려고 하는 것이 공공가치와 연결돼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 과정에 포함되지만 지금은 현재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컨대 올해 재수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내년도부터도 재수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어떤 교육 불균형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예견할 수밖에 없다. 더 심화될 수 있을 네. 것 같다.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도 그러면 상당히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면 자사고 영역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순천대하고 목대의 그 공동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좀 늦었지만 앞으로 이제 방법들. 그러면 우리 전남권에 있는 의과대학 신설은 어느 영역에 공공 서비스 영역에 어디에 하답을 하고 또 진로 영역 또 특수 영역들이 많아요. 예. 여기 산업 시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도 좀 앞으로 추가 세부 합의문에 좀 담겨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학교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공동 법인이 어떤 성격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합의도 있지만 어떻든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이번 길에 악착같이 해야지만이 2년 후에 그나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해답이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떡국도 많이 드시고 10그릇은 드시지 마시고요, 김석 총장님.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